적중률 90% 타라빅의 3차 세계대전.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적중률 90% 타라빅의 3차 세계대전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언 적중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타라빅은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1829년에 태어나 1899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양치기로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은 그가 글을 읽고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의 신부인 자하리치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타라빅의 예언은 다른 예언들과 달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타라빅의 예언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예언이 세계대전과 같은 중요한 사건들을 정확히 맞추면서부터입니다. 타라빅은 2차 세계대전도 예언했는데 그는 이후로 작은 전쟁은 있을지라도 오랫동안 큰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많은 예언을 남겼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3차 세계대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는 알지 못했으며 그날은 오직 10만이 알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다른 예언들과 달리 전쟁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그는 이 전쟁 이후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 적중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타라빅의 또 다른 예언들도 소개하겠습니다. 1890년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에는 글을 배우지 못한 문맹의 가난한 양치기 타라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세르비아 정교의 신부를 찾아가 자신이 미래를 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성루크의 날인 10월 18일에 전쟁이 발발하며 3년 뒤에야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으며 자신이 사는 마을 드리나강이 거꾸로 흐른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자신이 보는 미래를 모두 전했으며 신부는 이 예언을 적어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라빅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후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1899년 타라빅은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성루크의 날인 1915년 10월 18일 독일군이 마을에 진입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또한 그의 예언대로 신부가 전쟁이 끝나는 해에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타라빅의 예언들이 맞아떨어지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다른 예언들 역시 맞아떨어졌습니다. 타라빅은 첫 번째 전쟁 이후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며 비뚤어진 십자가를 상징으로 한 지도자에게 전 세계가 지배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엔이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타라빅은 세르비아의 새 지도자, 유고슬라비아 초대 대통령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자신의 다리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그는 오른발 절단 수술로 사망했습니다. 타라빅은 또한 발명, 석유 개발,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예언가들과 달리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는 타라빅의 예언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언은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많은 이들이 신이 아닌 인간의 지능을 믿게 되며 결국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오랜 평화가 찾아오고 동양의 현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3차 세계대전을 예고한 부분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미래를 예견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예언을 남기면서 대강 맞추는 일종의 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예언했다는 것도 당시의 국제 정세를 조금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정도의 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예언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도 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제대로 파악한다고 해도 무사한 것이 지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인 타라빅의 여러 예언들은 그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눈치껏 때려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때려 맞춘다고 해도 그 역시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어려운 은유나 비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으면 그의 예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의 여러 예언 중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세계대전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비뚤어진 십자가와 붉은 차르의 전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이후 국제사법재판소 등이 열리며 유엔이 통치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전쟁 이후 슬라브 지역에 새로운 국가가 나타나고 머리에 별이 새겨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다리의 질병을 앓다가 죽는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하였는데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깊은 구멍을 뚫고 지하보도 지표면을 빛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은 석유를 예언했다고 합니다. 바닥에 깊은 구멍을 뚫는 것이 광산도 있겠지만 그 시절에도 얼마든지 있었으니
석유 시추 작업을 통한 석유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여행할 것이라는 예언은 달이나 화성으로의 여행을 예언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통해 조만간 시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는 예언은 텔레비전을 의미한다고 하니 이미 실현된 예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문명인 타라빅이 텔레비전을 예언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치료제가 없는 전에 없던 이상한 질병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코로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의미하는 것이니 에이즈 같은 불치병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비슷한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예언 당시에는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확실하던 때였기에 지금처럼 남녀 구분이 없는 패션을 예언했다는 건 역시 놀라울 뿐입니다. 동양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의 지혜가 모든 바다와 국경을 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예언은 여기저기 많은 예언가들이 하는 단골 레퍼토리라 이제는 조금은 식상합니다. 그러나 동양 곧 우리나라에서 현자가 난다는 예언이 워낙 많고 또 우리나라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한다는 예언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과신할 만큼 똑똑하지만 실상은 신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을 뿐일 것입니다. 역시 많은 말입니다. 이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삶의 지혜의 말씀 같은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 간의 증오는 커질 것이며 서로의 관계에 소홀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 간의 관계보다도 기계장치에 더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예언 또한 놀라운 것이 요즘은 예전처럼 가족 문화에서 나홀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은 꾸준하게 지혜로워지지만 동시에 세계를 파멸로 몰아가려는 세력도 생겨납니다. 언제나 세계는 선과 악이 존재하니 분명히 예언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우주의 진리라고만 해두겠습니다. 두 개의 큰 세력, 가장 크고 한난이 가장 강력하고 노한 이를 공격하여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두 개의 큰 세력은 중국과 미국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크다는 부분에서 왜 중국을 떠올릴까요? 보통은 가장 크다고 했을 때 땅덩어리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땅이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이니 말입니다. 아무튼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맞으면 잠 또는 마비가 오는 폭탄 같은 포를 개발하여 전쟁에 쓸 것입니다. 예언도 신기한 것이 그 시대에 감히 이런 무기를 생각이나 하겠냐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단하다 싶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세계 끝에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 중만큼 큰 한 나라만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예언을 읽자마자 우리나라라고 하고 싶지만 큰 나라는 아닌 듯하여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를 유럽에 가져다 놓으면 나름 큰 나라라는 글을 본 것 같아 우리나라라고 우겨보고 싶습니다. 세계에 십자가가 있는 산에 숨은 이들은 기쁨, 풍요, 사랑만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은 제 수준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탈출한 사람들 중 그곳의 음식들을 바로 먹는 자들은 독에 의해 죽을 것이고 금식하는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예언도 패스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탈출한다는 말일까요? 그나저나 금식은 제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쟁이 끝난 뒤 빨간색 머리에 고상한 인품의 남자가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빨간색 머리면 분명 한국인은 아닌 듯하고 그가 러시아의 숲속에서 등장하는 미카엘이라는 신적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미카엘은 하늘과 구름 위를 걸어서 오는 존재라고 합니다. 예언은 어쩌면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나 관련된 뉴스로는 타라빅의 예언 중 일부가 현대 기술과 사건들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라빅은 사람들이 땅에서 우물을 뚫고 빛과 속도와 힘을 낼 수 있는 금을 내뿜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석유 시추와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늘을 여행하고 우리를 내려다보며 착륙할 것이라는 예언은 현대의 항공기와 우주여행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타라빅의 예언은 그 정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들어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라빅은 치료제가 없는 전에 없던 이상한 질병을 예언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현대의 전염병 상황과 일치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라빅의 예언은 현대사회와 기술 발전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의 예언이 얼마나 더 현실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의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구의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지축의 변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지구가 비스듬하게 서 있는데 지축의 변화로 반듯하게 서게 된다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각도 변화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조금의 각도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지축 정립에 대하여 대표적인 예언가들의 예언 3가지를 준비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드가 케이시. 에드가 케이시는 미국이 낳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언가 중에서도 신비로운 예언자입니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잠재의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통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으며 세계적인 대변동, 지진, 지구 전체 대이변 등에 대해서도 방대한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현재 23.5도로 누워있는 지구의 축이 이동하게 된다는 예언을 매우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지축이 바뀌면서 새로운 우주 질서가 일어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극이 이동합니다. 극의 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깁니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극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이클이란 시간의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의 사이클이 재조정된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축이 바뀌면서 지금의 365일의 1년 시간 주기가 360일로 바뀌게 된다고 정력에 나와 있습니다. 극이 이동하는 충격으로 인한 지각 변동으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침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은 뉴욕보다 훨씬 먼저 파괴될 것이며 미국의 동부 지역은 서부 지역이나 중앙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여 바다 밑으로 침몰할 것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육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저가 될 것입니다. 등등 지구의 극이 이동하면서 지구상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축 이동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것 또한 에드가 케이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해안지대 혹은 뉴욕시 자체도 대부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던 1945년에 사망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의 우리들이 이러한 대변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루스 몽고메리. 루스 몽고메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능력자입니다. 몽고메리의 예언은 주로 신명기의 지도령 메시지를 받아 적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의 지도령은 머지않아 지축 변동으로 전 세계에 큰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예언은 지구의 극 이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 이동 직전의 며칠 동안은 지구 전체가 마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달래듯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지구가 흔들리는 것은 지축 변동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림이 있고 대략 6시간 내에 지축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의 극이 이동하기 전에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한 6시간 이내에 지축이 변하게 된다고 미래의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축의 변동으로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매우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의 폭발은 바다 표면에 새로운 육지를 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먹어 삼키고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토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축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육지가 솟아오르고 이전에 있던 육지는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는 물밑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플로리다 지역은 대부분이 가라앉아 섬지대로 바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일대가 격렬한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자국인 미국의 운명을 에드가 케이시와 비슷하게 매우 비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대륙의 많은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적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 영국과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이 아틀란티스 대륙에 의해 물이 범람하게 되고 레무리아 대륙의 일부가 태평양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틀란티스에 관한 예언은 에드가 케이시도 똑같이 했는데 정말 실제로 아틀란티스가 존재했었나 봅니다. 조금 더 그녀의 예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바다 밑으로 사라질 것이며 네덜란드와 인근 해안 지역도 사라질 것입니다. 전설의 아틀란티스 대륙과 레무리아 대륙이 다시 떠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쓰나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기동이 지난 후에 전 세계에서 살아남는 인류의 생존 자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만 명에 1명을 더하여 1만을 곱한 것입니다. 만 1명의 만을 급한 수하였는데 계산하면 1억 1만 명이 됩니다. 지금의 80억 인류에 비하면 많아야 1.5%의 인류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예언입니다. 세 번째,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 지축 변동의 전 세계 미래 지도를 예시로 그려서 공개에 매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다. 오늘의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천재지변에 관계된 새로운 종류의 환경적 파국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재난지대로 변화되고 있다고 전 지구적 지각 변동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칼리는 미국인으로 자국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강도 10에서 15의 초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며 기존의 육지가 섬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북미 지각판이 격렬히 위로 솟아오르면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인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대부분 바다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남미 지역 예언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그리고 브라질은 물에 많이 잠길 것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은 거대한 내륙섬이 될 것이며 페루와 볼리비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중앙 대부분이 물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가장 빠르고 심각한 지구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는 수백 개의 작은 섬만을 남긴 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영국해까지 영국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유럽 지역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예언 필리핀에서 일본까지 쿠릴 섬과 사할린 섬을 포함 모두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일본은 물에 잠겨서 몇 개의 작은 섬만 남을 것입니다. 중국의 한 지역 수백 마일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무너지지만 약간의 섬은 남아있을 것이며 새로운 대륙이 생길 것입니다. 아시아는 이 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땅을 잃을 것이며 반면에 신대륙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필리핀, 사린 등의 지역들이 가라앉는 반면 신대륙이 생겨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칼리온 이러한 대변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무너져 내리고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한번 시작되어 여러 곳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예언자로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사건들을 정확히 어느 시간대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내가 예언했던 바로 그 시간대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은 예언한 시간대보다 빨리 혹은 늦게 일어나는 등 결국에는 모두 발생했습니다. 스칼리온을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정확한 날짜까지 예언하였다 해도 경우의 수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살짝 비스듬하게 앉아있다가 바른 자세로 고쳐 앉을 때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살짝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세를 반듯하게 앉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있었던 탓입니다. 허리가 으스러지게 아프다든지 하는 잠깐의 고통이 따르듯 삐딱하게 앉아있던 몸을 바로잡게 되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잠깐의 고통처럼 지구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하는 고통이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